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수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방송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시스말이죠. 스펀트런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송입니다. 이 스펀트런은 두 차례에 나뉘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스펀트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도입되는 신규 시스말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배합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계통이 잘 맞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될 거고,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스펀트러는 이런 말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펀트럼 같은 경우는 부마는 하드스푼이고, 하드스푼의 부마는 덴지그입니다. 그리고 외조부는 그랜드슬램이고, 그랜드슬램은 곤 웨스트의 자마이죠. 그리고 곤 웨스트는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뭐 대표적인 자마라고 할 수가 있고, 노던 댄서와 미스터 프로스펙트 두 양 라인 간의 좀 대표적인 시스말들로 결합된 그런 경주마가 바로 이 스펀트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스펀트런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마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이긴 하겠지, 살펴볼겠지만은, 스펀트런과 하드스푼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엉덩이 라인이 결이 다른데, 그 이유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반면에 상체 라인은 굉장히 좀 비슷하죠. 요거는 아무래도 부마인 덴지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덴지그인데, 덴지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못생겨 보이죠. 잘생긴 말은 아니에요. 근데 노던 댄스 라인 말들이 대체적으로 못생겼어요. 노던 댄서도 못생겼고, 더불어 대표적인 스톤캣도 못생겼고. 그래서 그 노던 댄스 라인 중에서 마치만 놓고 본다면 1티어는 니진스키죠. 정말 길쭉길쭉하게 참 잘생긴 말이고, 그리고 이 덴지그는 그에 비해 반해서 체형 자체가 조금 더 모래 조금은 더 강하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체형이긴 하지만, 의외로 덴지그 자마들도 잔디주로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 시스말들도 잔디주로 대표적인 시스말로 자리를 잡았고, 어, 근데 이 덴지그와 이 니진스키 두 마리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니진스키 같은 경우는 마체도 훌륭하고, 덴지그는 그에 비해서 마체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두 마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후대, 그러니까 자마들의 체형을 상당히 잘 뽑아낸다는 거. 특히 덴지그 라인은 후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크고, 일단 크게 뽑아요. 크게 뽑고, 그리고 어 체형 자체도 상당히 노던 댄서와 다르게 체형 자체도 상당히 우수하게 뽑아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스펀트런이라든가 하드스펀 모드 상체 라인 자체는 덴지거를 많이 닮았지만, 스펀트런의 이 후구 라인은 외조부인 그랜드 슬램을 많이 닮았죠. 솔직히 뭐 지금 여러 두의 말을 봤지만은 그래도 모래줄에서 정말 잘 뛰겠다. 그러면 저보고 딱 체형을 고르라고 하면 이 그랜드 슬램 고릅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하는 체형이고, 이 후구의 라인 자체, 그러니까 상체는 덴지가 그대로 물려받았고, 후구 라인은 그랜드 슬램의 영향을 물려받은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지그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덴지그 라인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크게 뽑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덴지그보다 훨씬 키도 커 보이고, 일단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하드 스펀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덴지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덴지그의 부마는 노던 댄스이고, 부마는 노던 댄스, 모마는 바드 놈입니다. 정말 승리 없죠. 하드농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해석하면 그거예요. 이름 없음. 무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짓기가 정말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빠드놈, 이름 없음 이렇게 지었는데, 어쨌든 부마는 노던 댄스이고,
노든댄스 후계자 중 가장 각광받는 시스말 중 한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유럽에서는 워낙 뭐 사들러스 웰스가 워낙 좀 압도적인 왕조를 일으켰기 때문에 노던 댄스 라인 중에서 유럽은 사들러스 웰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사들러스 웰스는 그게 미국 산말인지 캐나다 산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산말로 알고 있어요. 유럽을 건너간 거고 1세 경매 때 31만 불에 낙찰되었지만 무릎 문제로 딱 3전 3승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31만 불에 샀는데 상금은 3만 불밖에 못 벌었죠. 이게 1970년대 3만 11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하면은 150만 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199대의 스테이크스 우승마를 배출했고 AI가 3.93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벤직의 자마는 다른 시스말들의 자마들보다 평균보다 3.93 4배를 더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우승 거리는 6.16. 이 AWD가 에버리지 위닝 디스턴스입니다. 자마들의 평균 우승 거리는 6펄롱이란 뜻이죠. 1200 이란 뜻이고 1991년부터 1993년 미국 리딩 사이어에 올랐고 1985년 은퇴시 교배료가 25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시스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댄지거도 대장은 했지만은 그의 아들 데인 힐은 더 대단하죠. 시스말 최초로 300두의 스테이크스 우승마를 최초로 배출한 말이 데인 힐입니다. 그러니까 총 스테이크스 우승마가 블랙타이브 우승마가 347대예요. 그리고 지원 우승마 매도 84두입니다. 그러니까 데인힐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시스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호주 그리고 특히 호주도 엄청나게 이 데인힐 계열이 발달이 됐지만은 특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혈맥을 형성 중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낯서냐? 일단 호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은 수입할 일이 없고 호주 같은 경우는 잔디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입을 좀 잘 안 하는 분위기죠. 일단 댄지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자신의 체형 자체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후대들의 체형 개량에 독보적이었어요. 크게 뽑고 잘 뽑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한 게 댄지거입니다. 한국에서는 댄지거 계열의 시스말이 누가 있었냐면 피어슬리가 있었죠. 세강자, 고려방, 새백동자, 럭키댄스, 물보라, 방대한, 진군의 부마인 피어슬리 그리고 워존이 있었습니다. 탐나스텍, 소백령, 저문둥이, 가야보배 그리고 터션이 있었고 이제 외산마로는 랭퍼라고도 하고 랑퍼라고도 하고 댄지거 옆 동네가 랑퍼예요. 그러니까 댄지거는 우리나라는 그냥 댄지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댄지거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단지라고 하면 알아듣죠. 독어로는 단지니까는 독일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단지. 지금은 이제 폴란드가 됐지만은 그 단지 옆에 있는 동네가 랭퍼예요. 지금은 폴란드의 그단스크이고. 이런 랭퍼 자마 중에 천마도 있었고 불꽃기상은 스피드가 어마어마했죠. 이게 7연성 데뷔부터 7연성을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에 물이 차갖고 아쉽게 진짜 일찍 은퇴를 했단 말이고 다이아삭스, 디엠버치 그리고 낭패 자마 중에 완두라고 있었습니다. 이 완두는 캐나다의 상간마죠. 캐나다 상간마이고 이 완두의 자마 중에 썬드클랩 곤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어주디케이팅의 자마로 갈셈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주디케이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시스말 생활을 했는데 이 말은 D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체형 자체가 잘생긴 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갈셈 자체가 워낙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앞말이었죠. 앞말이 정말 잘 됐죠. 그리고 빌롱투미가 디데이가 있었고 그리고 아그네스 월드가 선파친이 있었고 그리고 댄지거의 자마 중에 가장 미국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시스말은 워프런트이죠. 그러니까 워프런트랑 하드스폰이랑 워프런트는 2010년 하드스폰은 2011년에 이제 첫 자마들이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스말로 데뷔를 했는데 각광은 댄지거 하드스폰이 더 각광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드스폰은 교배 첫 시즌에 5만 불의 교배료를 받았고 워프론트는 15,000불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 좀 역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워프런트의 자마 중에 에어포스 블루가 지금 현재 자마들이 너무 잘 뛰고 있죠. 앙코르, 에어포스 원, 니플즈 마린. 원래 이제 2세 데뷔를 했는데 그 2세들이 주행검사 때부터 데뷔전까지 좀 빠른 성장세. 그러니까 물론 데뷔전 기복을 보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빠르게 우승을 거두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워프런트의 자마인 썸머 프런트 자마들도 상당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모션, 옥스포드 킹, 둘 다 상당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덴지거 계열은 일단은 이 미국에서는 워프론트가 주력이고, 일본 저기 호주에서는 데이닐이 주력이었죠. 그런데 그 외에 모래주로에서도 나름 괜찮은 시스말들을 좀 꾸준히 배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워프론트한테는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미국인들이 다음 주에 할 그 혈통의 배합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인들이 덴지그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마인 하드스폰입니다. 제가 이 덴지그가 마체를 크게 뽑는다고 했죠. 어, 어. 그리고 이 덴지거는 자마들의 그 AWD가 6.16으로 좀 스피디한 모습이죠. 근데 이 하드스퍼는 그거보다는 훨씬 길어요. 7.35. 그 반면에 스펀트런은 더 깁니다. 스펀트런의 그 자마들의 AWD는 8플롱이 넘어요. 1600m, 마일이죠. 마일을 넘어요. 그래서, 8.16 AWD에 갈수록 그 거리, 우승 거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드스폰 같은 경우는 16.3핸드예요. 굉장히 키가 크죠. 한 170 된다고 봐야 돼요. 일단 이 덴지거 계열의 이제 바운더리에 있었던 바운더리의 자마인 그 뭐죠? 빅브라운, 그리고 빅브라운의 자마인 국내에 시스말로 들어왔던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도 어마어마하게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덴지그 계열 자체가, 덴지그 자체가 정확한 키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키가 크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그 후대들은 가면 갈수록 큰 키를 뽑아내고 있다. 옛날에는 이 키가 크다는 게 그닥 큰 장점은 아닌데 현대 경마로 넘어오면서 큰 키는 상당히 강점이죠. 그리고 이 하드스포는 상관경주를 다 뛰었어요. 켄터키 더비에서 스트리트 센스에 이어서 2차, 그리고 프리커리스 스테이크스에서는 이때 컬린이 우승했죠. 그리고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도 2차, 이때도 컬린이 우승했고, 그래서 상관경주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는 4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월드 챔피언스 3 years old 스프린트 온 더트. 그러니까 주로 마일에서 좋은 경주력, 좋은 우승을 거뒀는데, 근데 이게 월드 챔피언에서는 더트 스프린트 3세 챔피언을 지냈고, 은퇴 이후에 5만 불의 교배료로 시스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시스말로 갔을 때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 퍼스트 콜옵 사이어에서는 스케테디에게 딱 10,000불 차이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 세컨 크롭 사이에서는 퀘스팅이 좋은 활약을 했어요. 이 퀘스팅 같은 경우는 미국 3세 안말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스케테디가 2등을 하고 이 하드스푼이 1등을 했고, 그리고 떨드 크롭에서는 스트리트 센스에 이어서 2등을 했어요. 이후 꾸준히 지원 우승마들을 배출했지만 클래식 우승마를 배출하지 못한 게 약점이죠. 그리고 현재는 2만 불의 교배료. 그런데도 교배료가 안 떨어진다는 거는 클래식 우승마를 배출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스테이크스라든가 그레이드 우승마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워프런트와 같은 시기에 했는데 워프런트는 전성기 지금은 7만 불이지만 전성기 때는 25만 불까지 교배료가 갔는데 하드스폰은 큰 대형마 의 생산에 좀 약했고, 두 번째는 시스마 생산에 좀 약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114두의 스테이크스 우승마, 그리고 13두의 지원 우승마, 그리고 AI는 1.37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7.35의 자마들 평균 우승거리.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양호한 성적이다 보니까는 2만 불에서 안 떨어지고 있고, 어, 대형마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이 그나마 위키드 스트롱과
스펀트런이 그나마 나아요. 위키드 스트롱 같은 경우도 좀 클래식 거리에서 우승을 거뒀고, 스펀트런은 브리더스컵 마일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시거 마일에서도 2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그래도 이 뭐죠? 하드스펀의 대표적인 자마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요즘 실버 스테이트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외저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체형 자체는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체형이고, 그랜드슬램은 고네스의 아들로 실순말로 갔어도 나름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자마가 이제 라임하우스랑 케이준 빛 같은 경주마를 생산했는데, 그래도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79뒤의 스테이크스 위너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스테이크스 위너이고, AI는 1.25로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외접으로서도 덱스 네드의 스테이크스 위너를 배출했고,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했던 시순말이 바로 그랜드 슬램이고, 외접으로서도 펭귄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그 스펀트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성적은 12전 5승을 했고, 브레더스컵 마일 우승, 시가모일 2차, 하스켈 인비테이셔널. 그러니까 하스켈 인비테이셔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비테이셔널이에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좋은 말들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경주를 편성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3착을 했어요. 이 세계 경주는 미국에서도 네임밸류가 상당히 큰 경주라고 할 수가 있고, 스터드 성적을 본다면 첫 해에는 119두를 붙였어요. 그리고 86두가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교배들 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줄어들었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마들의 경배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사실 뭐 당세는 29,000, 1세는 27,000, 그리고 2세는 43,000. 이게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주마를 생산하면 초특급 경주마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목장 망해요. 일단 생산 목장은 가장 큰 지상 명제가 뭐냐면은 경매에서 잘 팔릴 말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비싸고 잘 팔릴 말. 잘 뛰는 거는 두 번째죠. 부차적인 거죠. 반면에 이제 조교사랑 마주는 그렇게 생산된 말들 중에서 누가 잘 뛸까? 그걸 골라내는 게 조교사나 마주의 어, 선택인 거고, 생산자들은 일단 잘 팔릴 수 있는 말을 생산을 하는 게 지상 명제인데, 그런 면에서 경매가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인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퍼포먼스 인덱스를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스테이크스 우승마는 없어요. 다 우승마들만 있는데, 클래식 CPI 수치는 그냥 조금은 중급, 중하 정도의 수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마들 성적은 8.16, 그러니까 자마들의 거리 적성이 굉장히 길죠. 1600마일 거리가 평균 우승 거리예요. 그리고 0.74의 AI이고, 국내 자마로는 카드널 포스가 12전 동안 3승하고 2착 4번 상당히 좀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남산 블랙이 3전 아직까지 우승은 없지만 2착 2번을 했어요. 사실 이 스펀트론을 국내에 도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으로 좀 도입하게 된 역할에 가장 좀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카디 조교사라고 하는데, 니카디 조교사는 자기도 누이지라 불러달라고 하고, 경마장 안에서는 누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카디 조교사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경마장 안에서는. 그냥 루이지 이러는데, 루이지가 이 남산 블랙의 마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훈련시켜 보니까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지가 그때 이제 남산 블랙은 1군까지 간다. 무조건 1군까지 갈 말이다. 그리고 이 스펀트런도 정말 마체가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루이지가 강력하게 좀 어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펀트런도 국내 도입 되게 되는데 누이지가 좀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이지가 그렇게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남산 블랙도 그렇고 스펀트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뭐 택빛 계열이라든가 AP 인디 계열을 꽉 잡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 AP 인디 계열을 잡고 있다 보니까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도 꾸준히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노든댄스의 영향력이 많이 감싸고 있는데, 덴지거의 그 혈통적인 장점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신규 시스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목장에서, 그러니까 혈통을 좀 많이 공부한 목장 쪽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거는 쪽이 바로 이 스펀트런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에어포스 블루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마들이 굉장히 좀 스피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펀트런도 나름 기대치가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이 스펀트런의 현역 시절 성적을 본다면은 딴 거는 뭐 안 살펴보고 이 시가 마일 저기 뭐죠?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스폰도 프론트 러너예요. 좀 앞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의 경주 습성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좀 선행 선입형 그런 스타일의 주행 습성을 보였는데, 이 스펀트런도 이 경주를 보면 선행을 가요. 앞에 맞서서 선행을 가는 말이 스펀트런이고, 이 말이 스펀트런이고,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죠. 외곽에서 따라가는 말이 블루치퍼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했던 경주마 있지 않습니까? 블루치퍼, 티즈나우 자마였던가요? 그 블루치퍼가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에 그때 도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스펀트런이 우승을 하고 이 블루치퍼는 3착을 했죠. Two back to Snapper Sinclair, who races outside the favorite Omaha Beach. Omaha Beach is 8 lengths off the leader. Diamond Oops is next. 그리고 지금 오마하 비치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오마하 비치는 워프론트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은 댄지거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블루치퍼가 마체는 상당히 좋았던 걸 알 수가 있죠. 거세만 안 했으면은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세를 했기 때문에 경주력이 나온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이스 조교사한테 있을 때는 거세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죠. 근데 김영관 조교사를 옮기면서 거세를 하면서 성적이 나왔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치퍼의 지금 이 다른 이 미국 말들 마체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블루치퍼의 마체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스펀트런이 이때 이제 이 블루치퍼가 내측을 안 타고 외곽을 탔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펀트런이 이제 동반 추진을 하면서 앞서 나가고, 블루치퍼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외곽에서 오마하 비치가 역전을 시키면서 3착을 했는데, 블루치퍼는 정말 아까운 말 같아요. 주행 자세도 좋고 주법도 좋고 마체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펀트런이 좀 쉽게 우승을 거뒀어요. 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은 열애감이라든가 직선에서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쉽게 우승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스펀트런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스펀트런에 대한 혈통을 좀 자세하게 뜯어볼 거고, 그럼 과연 우리나라 경마에서 스펀트런에 갈 수 있는 안말들은 어떤 안말들이 좋을까? 배합까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